퇴직 10년 차가 되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후반까지 중소기업에서 버틴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고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결국 삶은 어떻게든 굴러가더군요.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지 않으면 그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꼭 무언가를 이루고 쫓아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뭘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고민도 덜해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안 가고 돈이 부족하면 굳이 더 벌려고 애쓰지 않고 그 상태에 맞춰 생활하면 그만입니다. 옛날엔 밥에 김치만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건 아니란 걸 더 깊이 실감합니다. 물론 가끔은 생활이 빠듯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무리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괜히 돈 몇 푼 벌겠다고 무리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면 그게 더 큰 손해가 될 테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도 줄었고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속도도 조절할 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아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누가 뭐라든 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도 나름 괜찮은 인생입니다. 퇴직 10년 차의 깨달음 돈보다 중요한 인생의 진리. 퇴직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다면 돈이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고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퇴직 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 그 이상의 가치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10년 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보다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건강이 곧 자산이다. 퇴직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프리랜서나 단기 일자리를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나중에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그러다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해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무리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진짜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건강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거죠. 한번 건강이 나빠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돈이 조금 모자라도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야말로 제일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우선으로 두세요.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사람이 남는다. 퇴직하고 나니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들과의 인연도 하나둘 끊어지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몇몇 오랜 친구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연들이 남더라고요. 예전에 한 동료가 퇴직 후 어려움을 겪다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이 함께 그를 돌보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저에게 돈은 없어도 이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가족과 몇몇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도 주변에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 공허한 삶입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삶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작은 인연도 더 깊이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마음의 여유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여유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어서 편히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퇴직하고 나서 자꾸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항상 스트레스와 피로뿐이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그 친구는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의 여유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내가 그때 조금만 여유를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올라갔죠. 지금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도 더 잘 보이더군요. 퇴직 10년 차가 되니 이제야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죠. 돈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일상 속 작은 루틴 만들기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법. 퇴직 후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걱정은 없지만 그 자리에 빈 시간과 나태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낼 기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상 속 작은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루틴을 만들고 건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공유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1. 아침 산책. 하루를 여는 자연 속 움직임.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은 아침 산책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아침 산책은 굳이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과 자연을 느끼는 것이죠. 아침 산책에 좋은 점은 많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깨우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느끼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할 여유도 생깁니다. 특히 퇴직 후 정해진 일정이 없다 보니 하루가 단조롭게 느껴지기 쉬운데 아침 산책은 그날의 리듬을 잡아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 중 한 명은 퇴직 후 집에만 있다가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산책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아침마다 30분 정도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침에 걷고 나면 하루가 더 활기차고 덜 우울하다고 말하더군요.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엔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2. 독서. 마음을 채우는 작은 습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고 마음을 채우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지금,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차분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철학서 혹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죠.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 후나 저녁에 차 한 잔과 함께 짧게라도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됩니다. 독서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저 역시 퇴직 후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친 후 2030분 정도 책을 읽는데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 더 큰 이점입니다. 한 번은 제가 퇴직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자꾸만 무기력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독서를 추천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15분씩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책을 읽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정리돼서 하루가 더 잘 굴러간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명상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얻는 시간. 세 번째로는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명상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명상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의 혼란이 줄어들죠.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곳에 앉아 몇 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차 그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산책을 마치고 나서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차분하고 안정된 시간이죠. 명상을 하고 나면 그날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작은 일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퇴직 후 느끼는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명상을 통해 많이 줄어들었죠.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명상 초보자에게는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작은 루틴이 만드는 큰 변화. 여기까지 말씀드린 아침 산책, 독서, 명상은 모두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루틴들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씩만 시간을 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죠. 중요한 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해나가면 됩니다. 아침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독서를 추가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명상도 시도해보는 식으로요.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차 건강해지고 그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